어딨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만 반드시 반지름이 양수여야 된다. 그걸 좀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쉬어가는 토너로 간단한 거 하나 넣어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적으로 빨리 할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양수여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K가 제일 최대값이니까 12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4번. 그래서 뭐 이렇게 쉬운 거는 객관식 초반부에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언제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중심적 사고가 중요해요. 원의 중심을 갖고 사고를 하는 이 중심적 사고가 중요한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바깥의 점에서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애매한 거 그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여기서 반드시 이걸 이렇게 그어주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 길이는 뭐예요? 상수이겠죠. 맞아요? 점과 점 사이 거리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뺐을 때 이때가 뭐예요? 제일 최소죠. 그 다음에 반지름을 더했을 때 이때가 제일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일단 반드시 원의 중심까지 긋고 시작합니다. 맞아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그 밑에다가도 또 이 내용은 어떤 걸 설명했냐면 이거 함정을 판다면 이게 내부의 점이 계산을 해봤더니만 봐봐요.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반지름이 5야. 맞아? 그런데 여기까지 이 바깥의 점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점이지. 물론 수학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위의 점 빼고는 다 밖의 점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근데 뭐 여기가 2,1이라고 해봐. 맞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내부에 있는 거잖아. 원의 내부에. 맞아요? 그럼 이럴 때는 최대와 최소가 어떻게 되냐? 제가 뭐 이런 것도 옛날에 좀 그 시간 강사하면서도 좀 내보고 그랬는데 몫을 좀 많이 했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것도 뭐예요? 이 거리를 일단 구하고 시작한다 이거죠.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가장 최소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잖아요. 맞아요? 이 길이. 그럼 이 길이라고 하면은 최소는 쉽죠. 맞아요? 최소가 반지름에서 D를 빼야 되죠. 맞아요? 최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R 플러스 D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하고 이게 결론값이 계산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상황인 걸 눈치를 못 채면은 값이 음수가 나와버려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거리는 항상 양수니까요. 내부의 점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잘못 써있는데 뭐가요? 최대값이 안 되지. 아, 그러네요. 거꾸로 적었네요. 아, 이런. 예, 잘못 적었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좀 문제를 수정을 하니까 좀 적어 놓는 걸 수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직선까지 거리도 마찬가지인데 직선. 이렇게 저 에어컨이 안 시원한 느낌이죠. 이것도 보면은 애매하게 긋지 않도록 합시다.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걸 구하세요. 맞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길이가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대와 최소도 다 어떻게 사고를 하냐? 원의 중심적 사고를 한다 이거죠. 거기서 반지름을 더하고 반지름을 빼면은 가장 최대와 최소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쉬어가는 코너로 또 하나 123번
이게 24년도 서울 공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을 빠르게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4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림을 열심히 그릴 필요가 없는 문제죠.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죠. 직선부터 중심까지 거리. 근데 여기서 최대와 최소의 합이래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중심이 3,-1인데 이 직선 장체는 4x 빼기 3y 플러스 5는 0이잖아요. 그럼 거리 d라고 하면은 5분의 12 플러스 3 플러스 5예요. 24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무엇이에요? 4나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 2보다 더 길죠. 그러니까 직선이 내부에 있는 그런 대칭 사이는 없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최대값 자체는 무엇이에요? 4 플러스 2. 최소값 자체는 4 빼기 2. 이렇게 돼서 답이 8이죠. 최대 최소의 합은 아시겠죠? 좀 쉬어가는 코너죠. 자, 그런 다음에 거리가 정수인 거. 이거 중학교 때 나오던데? 제 기억이 맞다면 신방포 중에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나왔었고요. 그때 누구지? 신방포 남자애였는데. 그럼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명 시험 직분 날에 블랙라벨 찍어주면서 이거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 기억해 이런데 시험 날 당일 틀려와서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 문제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신방포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네요. 거기가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자, 봅시다. 이 거리가 정수인 점들의 개수인데요. 자, 봐봐요.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게 길이가 5야. 반지름이 2야. 맞아요? 그럼 여기 자체가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원 위에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는 5에서 2 빼면 3. 5에서 2 더하면 7.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어머 선생님 너무 쉽다 이러면서 무엇을 해요? 정수가 되는 점 3, 4, 5, 6, 7 5개라고 적죠. 근데 5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정이 제대로 파져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유형인데 최대와 최소가 발생하는 점은 하나씩인 거 맞아요. 돼요? 이게 3 되게 하는 점, 7 되게 하는 점 하나씩인 거 맞아요. 근데 여기 내부에 4, 5, 6이 되게 하는 점은요. 이런데 4가 된다면 이런데 4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런데 5가 된다면 이런데도 5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내부의 점들은 몇 개씩 가능하냐? 둘, 2개씩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따지면 몇 개예요? 점이 8개다 이거죠. 이해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데 왜 지영이 이해되세요? 우리 학원은 이제 뭐 놀이동산도 아니고 뭐 남아에 계시는 빅3 세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여학생이 3명이죠. 2명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중3에 하나하고 고1 둘이에요. 성은이고. 한 명은 맨날 끝나고 바로 가가지고 아마 안 보일 거예요. 한 명은 계죠. 네. 버스 혼자 주시네요. 예. 걔를 변호를 하자면요. 걔는 절대 그가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저보고 분노를 삭히라는 의미로 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아직 저를 잘 몰랐던 거죠. 어이? 이거 뭐야? 숫자 똑같네? 이게 5죠? 근데 반지름이 2. 뭐야?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답이 얘도 8개. 이해되세요? 맞죠? 그분은 미술하는 친구라 제가 그냥 자유인스럽게 넘어가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는 축에 접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봐봐요. 이 원의 방정식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뭐를
모르는 문자가 A, B, R 일반적으로 3개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3개 중에 하나에서 2개라도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적극 활용해서 식을 작성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X축에 접해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나오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맞죠? 그러면은 가만히 그림을 쳐다보세요. 여기 자체에서 A, B, 여기가 A, B라고 할 때 이번에는 반지름 자체가 접한다고 하면 항상 한 점에서 스치듯 지나가면서 만나고 수직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R이 B예요. 이때는 뭐예요? R이 마이너스 B예요. 얘네 둘이 싸잡아서 표현하면 R이 절대값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요 계산량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오르는 미지수가 2개로 줄어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냐 밑에 있냐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정보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최대한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Y축에 접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Y축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이거 너무 쉬운 설명이어서 듣기 귀찮은 분들도 있겠지만 제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한 8, 9월쯤에 기억이 안 나요. 이 말 하면 너무 깝깝할 것 같아. 선생님 게다가 여름방학 전까지 이거 다 할 생각이거든. 2학기 기말고사 범위까지. 그러면 제일 또 두려운 말 뭐겠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집합명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기억이 안 나요. 또 이러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복습을 하시던가 해야지. 맨날 기억이 안 나. 치매 환자도 아니고. 게다가 여러분들 이제 선행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통수투는 현행이잖아요. 현행. 꼭 기억해야지. 알겠어요? 이제는 까먹었어요. 이 말 하기에는 좀 그래 시기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3달 전부터 말합니다. 이건 추석 여행 금지령이에요. 제발 좀 9박 10일 동안 어디 유럽이라도 가려고 9박 10일이던데 이번에 정부에서 무조건 그거 하루가 딱 넣으면 9박 10일 완성이던데 테트리스 마냥. 근데 중학생은 어머님들하고 내가 맞짱 뜨면 되고 고등부는 또 어디 7박 6박 7일 이렇게 갔다고 하면 30만 하려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고 오긴 해. 경문고 빼고. 근데 그때 나오고 공부는 하자. 뭘 또 그때 놀아. 선생님 야박해요. 어쩜 그렇게 니처럼 살기를 원해요? 공부에 있어서 맞는 것 같아요. 수학 공부에 있어서. 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9월쯤에 진짜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 보면은 반지름이 뭐예요? A인 거죠. 얘는 반지름이 뭐예요? 마이너스 A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둘을 싸잡으면 R이라는 건 절대값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운내요? 기운내? 저도 힘들어요. 근데 뭐 어떡해요? 늘 그 생각해요. 인생은 늘 힘들다는 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하나 줄어든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맞죠? 자, 그럼 얘네 둘은 시시걸렁해요. 자, 그러면 좀 쓸만한 게 여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개념 무새들이 정말 싫거든요. 옛날에 어떤 어머님이 실력 정석을 한 3번 돌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냥 싫다고 했거든. 그거 한 번이라도 연습 문제 풀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좋아, 거기까지 내가 협상했어요. 근데 실력 정석 이런 거 풀어봤자 별로 도움 안 돼요. 요즘하고 경향성이 너무 커가지고. 자, 보세요. X, Y축에 접한다고 해봐요. 맞아요? 지금 제가 중요하니까 원방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집합명제 때는 뭐예요? 빨라지겠죠. 지금 개념 설명하니까 천천히 하죠. 그러면은 X, Y축에 접한다? 이러면은 경향성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원의 형태가. 맞아요? 되죠?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아셔야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원의 중심들은 보세요. 1사분면에서 접하는 1사분면 위에 x축, y축의 수선의 발이 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중심이 1사분면에 있다고 하면은 이 길이가 뭐예요? r이죠. 돼요? r, r. 그럼 얘 자체도 무엇이에요? 마이너스 r, r. 맞아요? 그럼 여기 자체에서도 뭐예요? r, 마이너스 r.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도 유추해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 점 하나를, 원 하나를 x축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x, y축에 접하는 원,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요, 경향성이 이렇게 네 가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몇 사분면 위에 원의 중심이 있는지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지나는 점의 부호를 통해 보는 거예요. 거기 적어놨잖아. 지나는 점의 부호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절대 겹칠 수가 없거든? 맞아?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 마이너스 2,3을 지나면서 x, y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식을 처음에 이걸 통해서 2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일단 먼저 세팅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자체에서 또 뭐도 아셔야 되냐? 두 번째는요. 이 원의 중심들이 반드시 있는 자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들이에요. 맞아요? 이 원의 중심들은 지금 1, 3분면, 3, 4분면에 있는 원들은 y는 x 위에 있는 거죠. 2, 4분면, 4, 4분면에 있는 원들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여담으로 얘네들은 수직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게 이따가 끔찍하게 쓰인다는 거는 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원은 서로 대칭 이동 관계 이거라는 것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고전적으로 어떻게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지 생활고에서도 여러 번 냈고 서울고에서도 18년도에 선방 쳤던 교육과정 바뀌었던 첫 해부터 냈던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년도 서울고 문제. 이게 시조새 문제예요. 거의. 정말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자, 봅시다. x축, y축 및 3x 플러스 4y 플러스 2는 0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m개 있대요. 네? 선생님 3x 플러스 4y 플러스 2면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자체에서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x, y축에 접한다고 하면은 여기 자체에서 좀 막막해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게 그림 그리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런 데 있는 것 같고 응? 이러고 앉아있잖아? 그럼 그날 시험 못 푸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반드시 이거 긋고 시작하는 거라고. y는 x하고 맞아? y는 마이너스 x 긋고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원 자체가 어떻게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일까? 이거에 대해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몇 개 나와요? 보세요. 여기 자체에서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해돼? 그럼 여기 자체에서는 무엇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대충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야? 이거 어떻게 그리지? 여기 문이 왜 거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올 수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손이 빨리 그려져야 되겠죠. 맞아요. 어떻게 돼야 되냐? 얘부터 시작해 볼까요? 얘는 첫 번째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x 플러스 4y 플러스 2는 0까지 거리를 구해요. 5분의 절대값 r 플러스 2. 이게 뭐예요? r이죠. r 플러스 2가 5r이에요. r이 뭐예요? 2분의 1. 하나 나오죠.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요. r, 마이너스 r이요. 그럼 이거 자체 보면은 5분의 r 마이너스 r 넣으면 마이너스 r 플러스 2죠. 얘가 r이에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r 플러스 2가 5r 또는 마이너스 5r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음수니까 안 되고요. 이때는 r이 3분의 1 나와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 여기 자체에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맞아요? 얘네들 지금 이 중심들은 다 y는 마이너스 x하고 y는 x 위에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해돼요? 그렇게 돼서 점이 4개 생기니까 원도 4개 생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번엔 3x 플러스 4y 플러스 2는 0. 이건 뭐 4개 나오겠죠? 5분의 마이너스 7r 플러스 2가 r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7r 플러스 2가 5r 또는 마이너스 5r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r이 뭐예요? 12분의 2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아니면 r이 1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그래서 답이 전체 뭐냐라고 하면 하나, 둘, 서희, 너희 다 더하시고요. 둘레네. 둘레면 뭐 2파이 곱하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m 자체는 4 이렇게 돼서 계산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답이 5번 나와요. 아시겠죠? 이해돼요? 서울고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전형적인 스타일이고요. 4년 뒤에 어떻게 문제가 변형이 되나 한번 봅시다. 자, 22년 서울인데요. x축하고 y는 4분의 3x라는 직선하고 접하는 원이 있대요. 근데 문제 밑에 단 이 조건을 보니까 중심이 일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그림 그리려면 그릴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 문제는 교육청 기출문제 변형이에요. 거의 안 바꿨어요. 자, 그런데 x축하고 원이 만나는 점을 P, 접점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Q, 그 다음에 PQ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을 R. 근데 그 삼각형 ROP의 넓이가 24일 때 중심 좌표는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면 뭐 대략 이런 상황이겠네요.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뭐 있냐라고 하면은 이 x 좌표는 모르겠어요. 이 길이 모르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이건 알아요. 이 길이가 뭐요? 반지름이라는 사실. 그러면 내가 과감하게 a, r이라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P고 이게 Q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PQ를 지나면서 만난대요. 접한대요. 아,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서 아이들이 다 뻥쩍습니다. 왜냐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아니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분홍색 직선은요, 일단 A, 0 지나요. 직선은 구하는 구성 요소가 기울기하고 한 점만 알면 되는데 지금 지나는 점은 알죠.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우회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요. 이거 뭐 소위 카이트라고 해서 이거 수직인 거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A분의 R인 거죠. 그럼 우회적으로 이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R분의 A인 거죠. 돼요? 지금 이거네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됐어요. 이게
여기 0 넣으면은 r분의 a 제곱이 맞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s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무엇이다? 여기가 24래요. 이게 2분의 1에 a 곱하기 r분의 a 제곱. 이게 24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관계식이 뭐 하나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놓친 관계식이 뭐 있죠? 그래요. 이 길이가 r이에요. 맞아요? 이해돼요? 저 4분의 3x하고 접한다라는 성질도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다 나오는데 a, r하고 3x 빼기 4y하고 거리가 반지름 r인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8r이 3a 또는 이거 자체에서 이게 5r이 마이너스 3a 더하기 4r 이렇게 되면은 3a 빼기 4r 5r 9r 9r이군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뭐예요? 3r 이렇게 되죠.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이게 a라는 게 3r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이게 2분의 a에다가 지금 r이라는 게 3분의 a죠. 맞아요? 3분의 a 곱하기 a 제곱 돼요? 그럼 이거 자체가 a 하나 지워지고요. 얘가 2분의 3a 제곱 이게 24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a라는 것 자체는 a 제곱이 16이니까 a가 4예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중심 좌표는 뭐예요? 4,3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안 어렵죠? 돼요? 호흡이 좀 길 뿐이지. 왜 이렇게 나 혼자 덥지? 에어컨이 안 시원하냐? 그 다음에 진짜 참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이거죠. 자취의 방정식. 진짜 작년 서울고에서 끝판왕으로 한번 냈었는데요. 정말 끔찍해요. 자, 한번 그 서술형 6번인데 이때는 왜 8점이나 거셨을까? 난이도는 무척 높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고요. 자, 봅시다. 두 원이 있는데 그림을 그릴까 말까 고민이 될 정도의 만만한 원이네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원 C2 위에 점이 있죠. 2,2 마이너스 2,1 2, 마이너스 2와 원 C1 위에 점 P, A, B가 있대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애들이 대부분 다 포기를 못했던 게 뭐냐면은 삼각형 PAB의 외심을 H라 하죠. 이 외심을 못 구했어요. 근데 삼각형 PAC의 무게중심을 G라 하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거 너무나 쉽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점 P가 C1 위로 이렇게 팽그르르 움직일 때 점 H하고 G가 나타내는 도형 원이겠죠? 원인가? 좀 의심은 되는데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난이도는 매우 높습니다. 근데 8점 걸렸는데 뭐라도 끄적여야 되겠죠. 좀 과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2,2잖아요. 여기가 2,2 여기 자체가 이게 C네요. 여기가 2, 마이너스 얘가 뭐예요? B인 거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조그만 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게 0,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여기 위에 점 P가 A, B로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뭐예요?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고 봐야 되죠. a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는 0이다. 놔두세요. 이건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 외심이 진짜 골 때리거든요.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PAB래요. PAB. 그런데 PAB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걸 외심이면 뭐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드는데 이렇게 찍으면은 되게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외심 어디 있어야 돼요? 반드시 봐봐요.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원의 중심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요? 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죠. 맞아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PAB라고 할 때 우리가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뭐예요? 여기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심의 자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심의 x 좌표는 뭐예요? 0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맞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외심의 좌표는 내가 편의상 0,y라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거리 같다를 써야 되겠죠. 맞아요? 거리 같다. 0,y부터 어차피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까지 거리 같은 건 똑같으니까 여기서 하나 쓰고요. 여기까지 거리 같다 한 번 더 씁니다. 자, 원소리 나면 이렇게 쓸게요. 2,2까지 거리하고요. A, B까지 거리가 같다.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4 플러스 y제곱 빼기 4y 플러스 4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by 플러스 y제곱이에요. 맞죠? y제곱 지워져요. 이해되세요? 맞죠? 그런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가 0이라는 점에 차가 나면서 이 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2b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 플러스 2b라는 게 무엇이에요? 4 빼기 2b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y의 정체인 거죠. 맞아요? 되죠? 그러면 y라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 b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b라는 것 자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b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보면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해돼요? b가? 선생님 분모하고 분자 따로 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유리함수니까 쪼개봐요.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에다가 b 플러스 4에다가 이게 6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b에다가 0하고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b에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y가 무엇이에요? b에다 0 넣으면 y가 2분의 1이죠. b에다가 뭐예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가 2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b라는 점의 y라는 점의 정체, 즉 외심의 자취는 무엇이었어요? 선분이었어요. 선분. 맞아요? 이게 한 이렇게 되어 있는 선분이죠. 이게 뭐예요? h예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저게 h의 정체였어요. 골 때리네. 저 h를 대부분 애들이 못 구했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너무 쉬워요. 무게중심. 우리 맨날 하던 대로 질러!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요. A하고 B가 지금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A하고 C가 지금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P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A, B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무게중심이니까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요. 이걸 새롭게 x, y라고 질러요. 맞아요?
그 다음에 AB가 어디 위에 점이에요? 저 조그만 원 위에 점이죠? 그래서 위에 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치환하고 다시 넣어. 치환했죠? 다시 넣어요. A는 무엇이야? 3x 빼기 4죠? B는 뭐예요? 3y죠? 넣으세요. 맞아요? 그러면 넣은 다음에 양변 9로 나누면 x 빼기 3분의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이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즉 이게 무게중심 G의 자취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G예요. 맞죠? 아휴 어질어질하네요. 그럼 이거 뭐 굳이 그려볼까요?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반지름이 이거니까 뭐 대충 여기쯤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의 최대 최소인데 이 간단해요. 자 최대값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것만 보고 잠깐 쉴게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어쩔 수 없지. 최대는요. 자 보세요. 3분의 4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 원의 이 G라는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거리예요? 0,2까지 일단 거리를 구하고요. 맞아요? 거기에다 뭐 더하면 되겠어요? 반지름 3분의 1 더하면 되겠죠. 최소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원의 중심은 유지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요? 0,2분의 1까지 거리에다가 이번엔 또 뭐도 빼요? 반지름 3분의 1도 빼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그러면은 이제 나왔어요. 그럼 계산을 하는 건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 자체는 3분의 루트 65 더하기 1에다가 최소값은 3분의 루트 89 빼기 2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최대와 최소인데 이거 풀라고 낸 건가요? 너무 과하죠. 맞아요? 근데 답이 왜 저렇게 나와요? 네? 점점 사이 거리 공식 쓰니까요. 여기서 점점 사이 거리 공식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척 어려운 문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